저에게 가족이 또 생겼습니다. 제 뱃속에. 미라클 택시는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얘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 언니들이 가만 안 있죠. 오늘 화장 시게 해라 얘들아. 너야? 내 동생 괴롭힌 애가? 왜 괴롭혔어? 안 열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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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터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계속 터치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 자,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네.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나 왜 그러냐? 저렇네요. 기령 이후로 처음 듣.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 꽃미년. 꽃미냐? 아 잠깐만 이거 맞아요?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지금까지 이렇게 동생이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무려 동생 12명. 동생 부자. 11명이에요, 오빠. 차 실패. 오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렇네요. 대한민국 대표 장녀. 예쁘고 선한 얼굴 때문에 악역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는 배우이지만 그런데 마음이 더 예쁜 배우 남보라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 자,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나레이션 녹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오늘 녹음실로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 평소처럼 반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근데 우리가 좀 인연이 있잖아? 맞아요. 12년 전에 드라마 상어. 상어. 저의 인생 원픽 드라마가 상어거든요. 근데 이제 상어 감독님이 오빠의 아버님인 거는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상어 촬영할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 대본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한 작품이었어가지고 제가 한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작년에 버렸죠. 왜 버렸어? 뭔가 계속 25살 기억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30살 중반이 됐으니까 또 여기에 맞는 인생을 살자. 좋은 추억으로 마음속에만 간직하자 해가지고 보내드렸죠. 어떻게 하다가 배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저의 어릴 때는 진짜 내성적이고 말도 안 하고 내성적이었어 원래? 네, 엄청 소심한 아이. 근데 우연치 않게 저희 가족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연예기획사에서 이제 계속 러브콜이 좀 들어왔죠. 그럼 그때부터 좀 난 배우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때는 좀 뭐랄까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장에 뭐 촬영이 있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고 또 대학교도 자연스럽게 방송연예과 진학하고 그러면서 좀 진로가 자연스럽게 정해진 케이스예요. 근데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하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갔던 결혼식장 중에 버진로드가 가장 긴 곳이었거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더라고. 전 결혼식을 좀 잔치잔치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제가 있었나 봐요, 자아가. 그게 이제 막 불현대 결혼식장이나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그냥 한 번씩 툭툭 나오나 봐요.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 전도사가 됐고 결혼하고 나서 확실히 마음의 안정감이 확 생겼어요. 그럼 요즘에는 또 뭐 어떻게 지내? 신혼생활하고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어떤 소식이죠? 저에게 가족이 또 생겼습니다. 제 뱃속에. 예! 미라클 택시는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 우린 최근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서 알고 있었잖아. 살면서 남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야. 목사님이 보라자매가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그때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약간 천국 같았어. 저도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됐어요? 촬영 기준으로 10주. 다음 주가 11주예요.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진짜 편하네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혹시 누구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성격은 좀 차분한 찬우를 닮았으면 좋겠고 외모는 제가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임신하고 엄마가 돼가는 과정이 중이잖아요.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육아를 해봐서 그런 거 아닐까? 이미 너무 통달해서. 그래서 그런 설렘이 조금 없나? 때가 될 때면 다르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태어난 애를 돌보기만 했잖아요. 내가 직접 낳은 애기는 어떤 기분일까? 근데 진짜 13남매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긴 한 것 같아. 생활하는 공간이 어땠어? 약간 기숙사처럼 남자 방, 여자 방. 그러니까 거실이란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실에서도 자고. 거실에서도 자고 그냥 내가 발 닿는 공간이 내 공간. 제가 제 방을 처음 가진 게 진짜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개인방 생활 2년 하고 결혼했어요. 우리도 아빠까지 하면 남자 3명만 해도 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 부모님까지는 15명이잖아. 그쵸. 식비가 얼마나 들었어? 마트가 장 보잖아요. 그럼 기본 그냥 40만 원, 50만 원. 한 번 갈 때? 한 번 갈 때. 와.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다 식당을 차리셨나? 이런 생각도 그때만 해도 아이 많이 낳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잘 없었죠. 경제활동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침에 보험회사 다니시고 저녁에 동대문 시장 다니시면서 일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낮은 회사 다니시고 밤에 대리기사 뛰시고 그러면서 그러셨구나. 저희 좀 생계를 유지해갔죠. 사춘기를 겪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되게 철이 좀 일찍 들었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언제? 대학교 넘어서 한 2년 동안 방황을 엄청 했어요. 그 연예계 방송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막 그런 스트레스랑 이런 보상 심리들이 그때 확 오면서 난 이제 좀 놀아도 돼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진짜 고삐 풀고 막 놀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머님이 그러면은 몇 살 때 처음 아이를 낳으시고 마지막에 몇 살에 낳으신 거야? 23세 낳으시고 45세 막내를 낳으셨어요. 와, 근데 13명이면 그 생일을 다 어떻게 챙기나? 생일 저희 다 챙기긴 하거든요. 그날 그냥 다 같이 암묵적으로 엄마 집에 이렇게 슬금슬금 모여요. 형제들이 많은 집의 장점이 뭐야? 일단은 친구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쭉 밑에서부터 다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탁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많다. 그리고 만약에 막 학교에서 누가 뭐 싸움 나거나 이러면 10명이 같이 가가지고 그냥 저 진짜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학교 언니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얘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 언니들이 가만 안 있죠. 그 진짜 위에 언니들 4명이 다 차려입고 그날 오늘 화장 시게 해라 얘들아. 영화 써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언니들 4명이서 너야? 내 동생 괴롭힌 애가? 왜 괴롭혔어? 이렇게. 그런 적 많아요. 많이 잡으러 가고. 근데 여자 형제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 적이 있다면서. 애들이 막 다 알바하고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저 일본 효도 여행 시켜줬어요. 효도여행? 어릴 때는 제가 애기들 데리고 막 여행 같은 거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죠. 보라가 일찍 사회생활을 했잖아. 수입을 번 거를 동생들 막 학원비랑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랬다는데 그런 게 좀 막 아깝거나 좀 힘들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 좀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근데 또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런 직업을 주신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큰 운을 많이 누리고 산 거는 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버거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니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우리 트리키에 갔을 때 보라가 또 남동생을 데리고 왔잖아. 네. 우리 휘호. 휘호는 어떤 동생이야? 피오는 일단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고 그래서 좀 남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보라가 특별히 뭐 이렇게 케어를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피오가 오히려 유적지 가면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 뒷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또 그런 듣는 재미도 있었고. 그 형제가 많다 보면 다 각자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이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휘호랑 친해진 계기는 뭐야? 휘호가 장애 등급을 늦게 받았거든요. 왜? 그 어릴 때 장애 등급 받기가 쉬운데 그때는 얘가 난 장애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못 받았다가 이제 얘가 사회생활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장애 등급을 받자.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다가 그때 좀 많이 친해졌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네, 사람들은 약간 손흥민으로 알고 있는 남편. 네. 우리 찬우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교회에서 일단 봉사하면서 만났어요. 그냥 남사친이었었던 건가? 성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진짜 아예 이제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었구나. 제가 그때 봉사실 실장이었고 찬우가 실원으로 들어왔어요. 또 우리 실원이 됐으니까 잘 챙겨야지 해서 이제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찬우가 뭐라 그랬냐면 왜요? 아 진짜로? 진짜? 그래? 알았어. 남편까지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봉사를 좀 크게 했어요. 그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을 찬우가 좀 많이 도맡아서 했어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 처음에는 동료로서 너무 좋았어요. 일도 너무 잘하고 책임감 있게 딱 완벽하게 해내니까 일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할 때 찬우야 일로 와봐. 찬우야 이거 해봐. 진짜 다급한 일 생길 때 찬우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고 그러던 와중에 찬우가 먼저 고백을 했죠. 내가 한번 찬우한테 질문했어. 찬우야, 너는 보라의 어떤 모습에 가장 끌렸어? 그러니까 찬우가 그러더라고. 봉사활동 할 때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대. 이가 다 썩어 있더래. 근데 찬우는 아휴 가슴이 아프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왔대. 근데 보라가 이미 이제 무상으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애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줬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찬우가 이 여자는 정말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진짜? 그게 너무 멋있었대.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기분이 좋네? 진짜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찬우가 옆에서 되게 묵묵한 이렇게 소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 저는 찬우가 좀 제 인생의 토양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자랄 수 있게 좀 기반을 잘 만들어주고 제가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좋은 흙이 되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아요. 참 걔 그 매력이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찬우예요. 진짜로. 어. 말을 안 했는데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호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랑 도진 같은 애들은 진짜 말 100마디 해야지 이제 호감을 한 표 얻는데. 도진이 의문의 일패. 이제 봉사를 좀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쪽방촌에서 꽤 오랜 기간 봉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봉사를 크게 한 지 몇 년 됐지? 봉사를 정말 막 규모 있게 한 거는 한 4년 정도. 그 전에는 봉사단체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봉사했었고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봉사를. 그리고 아예 쪽방촌 사역을 하는 교회로 옮겼죠.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이유가 뭐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진짜 크나큰 산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제가 높아지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겠다. 왜냐면 저의 20대는 항상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했었던 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를. 그래서 좀 그런 길로 많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제 입으로 선포한 게 있으니까 제 발로도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다.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올해 그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느꼈었거든. 근데 너무 공감이 된다. 쪽방
농촌에 갔을 때 저희 어린 시절이 막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집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그 알게 모르게 오셨던 천사분들이 계셨어요. 기저귀 막 후원해 주신 기업체도 있었고 막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이분들한테도 형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봉사를 더 안 빠지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했었잖아. 봉사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쪽방촌 분들한테 쌀국수 500인분인가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었어요. 쪽방촌 막 곳곳 돌아다니면서 국수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러 다녔었어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요. 나 이따가 국수 한 그릇만 갖다 줄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나 어린 마음에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왜 또 배달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오늘 국수는 꼭 식당 와서 드셔야 돼요. 힘들지만 와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돌아갔죠. 근데 그게 계속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 안 오셨어요, 그날. 계속 이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갔어요. 그 다음 달에. 딱똑똑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근데 방이 진짜 깨끗하게 싹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저씨한테 여기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래서 그 빈 방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왜 그 국수 한 그릇 배달을 안 해드렸을까. 아, 그 어려운 일 아니었을 텐데. 가슴이 많이 아팠겠다. 가슴 많이 아팠죠. 그래도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또 행복한 순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날도 막 물품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밖에 있는 사람만 돌보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도 좀 돌봐 이러시면서 막 제 손을 잡고 막 끌고 가세요. 어떤 한 아저씨가 있는 방이었는데 이제 술에 취하셔가지고 삶을 놓으신 느낌이었어요. 그 막 방에 막 우물도 다 거기서 보시고 그냥 거기- 맨방? 방에다가? 아저씨 뭐 필요하세요? 제가 다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담배 한 갑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랑 물이랑 먹을 거랑 아저씨 필요한 것들 다 편의점 막 급하게 사서 다 갖다 드렸죠. 아저씨 그래도 힘내세요. 아직 젊으신데 이야기 나누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봉사를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말끔하게 오. 깨끗하게 옷도 딱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 딱 나와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우와, 그 모습 보고 진짜 진짜 소름이다. 진짜 소름이죠. 와. 그래서 진짜 죽어갔던 사람이 살았구나. 와, 그때 진짜 좀 마음에 그 벅찬 감동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고. 보라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나 보다. 그러셨나 봐요. 이런 것들이 좀 봉사가 주는 도파민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으면 더 큰 행복을 느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랑 주는 행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 어젯밤에도 지은이랑 잠자면서 지은이는 사랑을 줄 때랑 받을 때랑 행복을 저울질을 한다면 뭐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숨도 안 쉬고 사랑을 줄 때라고 하더라고. 보라도 그런가 봐. 잠깐만요. 저는 사랑 받을 때도 좋고 사랑 줄 때도 좋고. 아, 근데 요즘에 진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랑하다가 죽으면 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진짜. 진짜로. 그럼 좀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 세상에 두려움이 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죽은 꽃 물 주면
하루 만에 막 사라지잖아. 맞아요, 맞아. 누군가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되게 진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뭐랄까 감동? 좀 더 가면 도파민? 도파민. 그쵸. 도파민 충전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봉사를 하세요. 말 나온 김에 미라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걷기 대회를 하거든요. 오, 그때 좀 걷는 거죠? 뛰는 거 아니고. 뛰는 거 아니에요? 아, 걷는 거면 저거 할 수 있어요. 뛰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걷는 거 좋아요. 목표 장소에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요. 네. 배우 남보라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아, 저희 목표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 하면서 사는 것. 내 앞에 주어진 거 그냥 감사하면서 잘 살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라클 택시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를 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진짜요? 너무 많긴 한데. 그냥 통틀어서 가족들. 항상 부족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내가 지치지 않게 옆에서 응원도 주고 사랑도 많이 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가족들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언니, 동생, 그리고 누나가 되려고,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볼게. 우리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촬영이긴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 이제 공감도 되고 따뜻하고, 나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